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4월 4주차 방송입니다. 매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주간별로 브리핑 해드리는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내수 호조,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저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개가 있죠. 북핵이랑 사드. 요게 주요 키워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신규 추천주를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4월 신규 추천주는 이제 대웅제약이었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3, 4월 추천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인 HR 3월 19일 19,100원에 추천드렸고요. 방송 보시면 이게 다 방송 날짜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가 21,600원, 약 한 달 동안 약 11% 정도 상승이 됐고요. 보유기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산업 3월 19일에 똑같이 26,200원에 추천드렸고요. 지금 25,400원에 약 3%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반기까지 보유한다. 원래 6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이건 일단 하반기 6월 말에서 7월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 날 매도하겠다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EM텍이랑 Y솔. EM텍은 3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고 11,000원에 추천이 돼서 12,550원, 그래서 14% 수익을 내고 확정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Y솔 3월 24일 15,850원에서 추천을 해서 16,100원,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니까 보합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도 이제 정확히 해야 되니까 수익 어쨌든 1% 수익이니까 어쨌든 뭐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4월 20일 날 매도를 한다고 두 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매도했으니까 제가 또 이제 뒤에 또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NAT 투자증권 4월 3일 4월 추천주네요. 12,550원, 그래서 12,250원, 그래서 약 2% 마이너스고요. 보유기간은 5월 말까지인데 이건 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제약 4월 14일에 추천을 드렸죠. 이거 얼마 전에 추천드린 거네요. 이 추천 날짜가 아마 방송 날짜일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돼요. 예. 88,200원이었는데 제가 추천해서 91,400원. 아, 이게 일주일 전에 했던 건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4% 수익 중이고 5월 말까지 일단 보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그 방송의 최고 선호도는 어떤 건가요?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왜 그렇게냐 말씀드리냐. 예를 들어서 EM텍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로 치면 EM텍이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EM텍은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내 최대 그 마이크로 스피커 제조업체고요. 좋지만 이 EM텍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잖아요. 기술적인 트렌드. 근데 사람인 HR은 제가 왜 추천을 드렸었나요? 시간을 되돌아서 잘 보면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났죠.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이 갖게 된 게 뭡니까? 최순실을 보면서 힘 있는 사람은 저렇고 저렇게 쉽게 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런, 저렇게 돈을 쉽게 벌고,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선 공약 주자들의 그런 주요 이슈가 소득과 분배입니다. 소득과 분배. 그래서 그 소득과 분배를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일자리다.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대의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 기업의 어떤 모습적인 측면에서는 EM텍이 좋을 수 있으나 어떤 증시 주권의 관점에선 사람인 HL이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사람인 HR을 계속 갖고 갈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제가 8대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게 이제 메가 트렌드다. 그 다음에 이제 NH 투자증권은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제가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코스피가 경신을 할 거다. 2300 이상 갈 거다. 계속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지난 방송 주간 증시 계속 보시면 제가 아시겠지만, 그래서 NH 투자증권을 산 거는 사실상 코스피 주가 지수를 산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최대 수혜주가 증권주거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은 왜 샀습니까? 내수 낙폭 과대주 중에 남은 제약 바이오의 최선호주로 제가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지난주 코스피 체크 한번 해보시죠. 4월 1주차 하락했습니다. 4월 2주차 횡보, 4월 3주차도 횡보했으나 막판에 떴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소강 국면이다. 이제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이다. 근데 북핵 리스크가 나면서 외국인이 떠났었죠. 물론 그걸 빌미로 떠났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한번 수급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막판에 샀네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특히 이제 금요일에 좀 샀습니다. 그러면서 갭으로 떴어요. 외국인이 사니까.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야 뜬다. 올라간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감소하고, 이제 또 특이한 게 기관이 계속 샀어요. 저랑 계속 이 수급 차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면 어떻게 돼요? 기관은 계속 팔았죠. 그래서 뭐 별별 얘기 다 했잖아요. 뭐 펀드 환매가 되고 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펀드가 거의 끝나가나요?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되고 있다. 저 오타인데요.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바닥을 다진 코스피다. 드디어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스피의 우리의 주도주는 뭔가요? IT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근데 그게 차익 실현 중이었는데 이제 거의 그게 막바지 국면에 달았다. 이제 그래서 그게 차익 실현 중이니까 시장의 매기가 내수주로 갔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로테이션 될 때가 왔다라는 걸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외국인이 지난주에 무엇을 샀는지 많이 볼까요? 일단 매도한 거, 삼성전자, KT, 코덱스, 인버스, 포스코, 코덱스,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타이거, ETF, 그러니까 지수는 버리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수죠. 현대차, 이거는 그 뉴스가 있었죠. FTA 개정 때문에. 그럼 사는 건 주로 어떤 거 사냐? 항공우주 뭐예요? 내수주입니다. LG생활건강 내수주죠. 호텔신라 내수주입니다. KTH 담배 내수주죠. 물론 수출도 많이 하지만 내수주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이것도 사드 돼서 그렇죠. SK텔레콤 뭡니까? 내수주죠. 삼성 하나테크인 방산주 내수주죠. 삼성 SDS 내수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어떻게 보면 내수주죠. 이마트도 내수주입니다. 결국 외국인은 가격 멜트가 있는 내수주를 매수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이노텍에 대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는 관심권이다. 계속 사네요. LG 이노텍은. 그죠? 근데 기관은 팔고 있지만, 근데 외국인이 한 트렌드로 가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2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유율이. 그러니까 얘네 계속 쓴다면 4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 근데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기관의 매도세가 끝났을 때 사시라라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럼 코스피 기관도 샀으니까 뭘 샀는지 한번 보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G, 이건 화장품이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 ETF를 샀네요. 인버스는 약간 틀리지만, 롯데쇼핑, 이거 내수주죠. 호텔신라, 이거 내수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CJ도 내수주입니다, 여러분. 자, 기관도 화장품을 비롯한 내수주를 매수했다. 특히 이제 화장품을 지난주에 쌍끌이 매수했죠. 외국인이랑 같이. 그 다음에 각종 ETF 매수를 통해 기관은 향후 지수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3월 4주차 상승, 3월 2주차 하락, 그 다음에 다시 4월 3주차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것도 소강 국면인데, 코스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북핵이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코스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드입니다. 중국의 사드 리스크가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죠?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뭐 이제 딱히 파는 사람이 없고 딱히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횡보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업종별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요 계속 업종이 돌아요. 여행주, 뭐 모두투, 하나투 신고가다, 뭐 게임주, 뭐 그렇다, 화장품 같다, 뭐 제약 바이오, 뭐 BC월드 제약 뭐 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에 있는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 코스닥 어떤 거 샀는지 볼까요? 자, 카카오, 파라다이스, SM, 연우, 뭡니까? 내수주죠. 휴젤, SD팜, 뭡니까? 제약 바이오죠. 인바디,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덕산네오로스, 머니콜딩스, 유니테스트, 나머지는 다 IT예요. 크게 이렇게 지금 기관은 사고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 자꾸 보여드리나요? 트렌드를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휴젤 제가 계속 사는 게 이상하다고 매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뉴스가 나왔죠. 결국엔 외국 회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외국인이 그걸 계속 샀던 거는 뭔가 제목에 대한 이슈, 그 정보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내수주, IT 부품주, 제약주 등의 매수로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 증시 스태크 보시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고요. 하지만 소리 없이 살아난 내수 시장이다.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내수 BSI가 수출 BSI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수출호주가 그 내수의 낙수 효과를 주면서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4천조 되거든요. 예산이. 세수가. 그럼 그걸 어딘가 이제 새 정부가 쏟아 부을 거잖아요. 뭔가 지금과 다르게 액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드 리스크 약화에 따른 중국 소비주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 하락과 내수 소비에 따른 17년 2분기가 증시가 최고 호황 국면으로 다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3분기에 엑시트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정말 시장이 좋으면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떨어지고, 코스피가 못 가야 코스닥이 가는 추세인데 둘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은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내용 보시면 업종별 1분기 실적 모멘텀, 영업이익 컨센서스 1개월 변화율에 있어서 현 시장 주도주인 IT, 경기 민감주들의 선전 속에 주요 내수주가 이제 실적 선회가 가세했음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존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 주도주는 IT, 경기 민감주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시죠. 롯데그룹이 쇼핑, 제과, 칠성, 푸드 중심으로 지주사 전환을 박차를 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죠. 롯데그룹이 거의 반도체 회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를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분할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가 중간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합쳐가지고 거기에 꼭대기에 이제 지주회사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 분할 시에 이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업회사의 지분이 높을수록 나중에 사업회사 투자자의 지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유리합니다. 요 내용은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1월 18일 방송이 있어요. 제 방송. 유망 테마 지주회사 편을 꼭 보십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신돈변 회장의 지분율이 보시면 롯데쇼핑 13.5%, 롯데제과 19.1%, 롯데칠성 5.7%, 롯데푸드 2.0% 순이에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미 FTA 개정 불안감에 자동차주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 미국 부통령이 와서 FTA 개정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실적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대형 차종에서 이 실적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아반떼로 이제 그 주가나 실적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네시스를 이렇게 막 띄우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주 증시 체크 또 내용 보시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직속 바이오 컨트롤 타워 설치키로 공약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휴젤 왜 그렇게 외국인이 몇 주 전부터 샀냐 이 뉴스가 드디어 나왔죠. 미국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의 매각이 약 9천억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4월달 추천 중에 하나인 대웅제약에서 미국의 이제 제네릭 의약품 메로페넴 항생제죠. 그걸 이제 최초로 미국 시장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지난주 제약바이오 테마 방송 보세요. 아마 항생제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점유율을 MS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략입니다. 4월 4주차.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팅을 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사고 보유해야 될 시기예요. 금주 4월 25일 이후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왜 4월 25일이냐? 프랑스 대선이 24일날 있고 북핵 리스크가 이제 북한에서 그 25일 행사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출렁어도 앞으로의 조정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다. 지금은 내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120원을 배팅해야 할 시기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1년에 이런 기가 얼마 안 나와요. 그 시장은 여전히 기존 주도주였던 IT 수출에 대한 차익 실현 중이나 이제 거의 그게 끝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역시 시장의 주도주는 올해 뭐다? 수출이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건 뭐다? IT죠. IT가 쉬는 동안 내수주로 가는 거고. 근데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수주도 좋긴 하지만 대장은 IT다. IT 디스플레이 반도체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주도주 부활 여부가 되니까 이번 주를 잘 보셔야 된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무조건 사셔야 된다. 근데 잘 사셔야겠죠. 엄한 거 사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수출 호주에 따른 내수 경기가 점차 활성화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내수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순환제 장세가 여러 나고 있다고 뭐 여행, 게임,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일단 사드 리스크만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행주 같죠. 화장품 같죠. 또 뭐 하나 남은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추천주로 한번 수요일쯤에 더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배팅을 해야 될 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를 계속 방송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납품과대 업종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신규 추천주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코드모노 092870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937억이고요. 매출액이 451억, 영업이익이 31억입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한 기업이고요. 발행 주식수가 883만 주인데,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여기서의 평균 거래량은 1분기 전이죠. 그러니까 올해 1사분기 때 약 7만 주인데 최근 거래량이 13만 주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그 지난 거래량의 비밀 보셨던 분은 아시죠? 거래량은 그건 뭐다? 시장의 그거다. 관심이다. 투자 포인트 그 SSD 테스트 장비를 3점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랑 방송하셨던 분들은 3D 낸드 공격 투자 전망과 SSD, 요새 PC 중에 하드 닿는 데 있나요? SSD 알죠? 수요 급증, 고용량 추세에 따라 수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은 뭐 당연히 빅사이클이다. 그래서 1200원을 제가 매수가로 제시했는데 현재 금요일 종가가 1550원이에요. 근데 급히 사실 필요 없어요. 시장에 보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물어볼 수 이러다 팍팍 가면 어떡하죠? 그럼 버리세요. 다른 종목 사시면 되니까. 19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어서 서둘러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1900원을 뚫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번에 뚫기는. 뭐든지요, 저항대를 단번에 뚫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둘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매수하지 마세요.
손절가는 99,600원입니다. 사실 제가 목표가는 13,100원이고요. 보유기간 약 6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만원 부근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만원에 있는 거는 만원 있는 호가가 50원 단위로 바뀌고요. 만원 미만은 10원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만원에서 자리 받는 게. 이게 그 만원, 15,000원, 2만원 이런 게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거든요. 종목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기상 또 사야 되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손절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너무 짧게 잡아드렸잖아요. 9,600원. 매수가 1,200원에 9,600원이면요. 한 600원인가요? 손절을 제가 한 뭐 5% 잡았나요? 그죠?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딴 거 살 거 많으니까. 어쨌든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좀 황당하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를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 코스닥도 앞으로 장세가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건 보시라 하고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은 나겠죠. 아니 뭐 자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1.5배 내외로 추정을 하고요. 코스닥 150 대표 종목을 사다 보니까 이제 탑5를 뽑아보면 이제 셀트론이 한 4.42%, 카카오 1.75%, CJENM 1.1%, 메디톡스 뭐 0.97%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향후 코스닥 장세가 긍정적이어서 아까 보셨잖아요. 외국인이 뭐 사고 있어요? ETF 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색다르게 사보자 라는 말씀 드릴게요. 매수가는 8,500원에서 8,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이것도 6월 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저 두 종목. 그리고 ETF는 매수하시려면은 HTS에서 무슨 새로 약정을 하셔야 돼요. ETF 약정을. 이렇게 한번 색다르게 ETF도 한번 추천해 드려 봤습니다. 4월 27일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래량의 비밀 2편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강의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계속해서 아마 4편 정도, 5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황 봐서 4편 정도로 이제 거래량 비밀을 일단 또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원샷입니다.